자, 오늘은 이제 이 담음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담음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토론한 내용, 토론을 했으니까 이 토론한 거에 대한 발표를 좀 하도록 하는데, 돌아가면서, 조별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발표자는 뭐 바뀌어도 좋고 안 바뀌어도 좋고 계속해도 되고 안 바꿔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발표를 좀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좀 해주시고요. 자, 이쪽 나와서 발표하고 싶은 쪽 있을까요? 화면을 보면서. 이쪽도 매번 했으니까 그쪽 쪽 나와서 한번 화면에서 발표를 한번 하시죠. 자,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앉은 조, 여기 앉은 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발표할 테니까 이 앞에 나와서 같이 좀 들어주시고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누구죠? 이름이? 조장 윤형원. 네. 아, 요거죠? 네. 자, 발표자는 앉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 주세요. 자, 움직이세요. 움직여 주세요. 자, 그거 이렇게. 자, 시계 방향으로 두세요. 시계 방향으로. 자, 이쪽도 일로 오고, 뒤로 가고. 자, 이리 와요. 자, 발표자 앉아있고. 자, 그쪽 발표자 나와주세요. 자, 발표자 나와주세요. 누가 발표할 거예요? 자, 요거 쓰는 거 알죠? 네. 네. 요거 마이크, 좀 꽂고서는 좀 네. 해줘요. 네. 끝에 줘, 이쪽으로 와서 같이 좀 들어주세요. 예. 그냥 마이크가 크게 안 나가고 저기만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냥 하면 돼요. 저희는 공유구감에서 훈병 8가지와 단병 10가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제 뭐 내용은 8가지 훈병은 이런 게 있다. 근데 대신 훈병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모두 술을 먹은 다음 한숨에 접촉되었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것으로 감염이 생긴 것이고, 이제 단병 같은 경우 10가지가 있는데 다만 식병과 달리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지금 왜 생긴다 약간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다른 사람. 포환 수술과의 이 자연 환경에서 먹는 기를 신체에 적용하여서 이제 그거를 인체의 기질도 역시 그에 따라 분류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주문도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니까. 정확한 거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을 마시고 참기름을 마시거나 이제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긴 것이라고. 아까 단병 10가지 원인과 증상에 따라 질문 있으면 질문. 이 진탕에 저담하는 작용을 크게 4가지 약재를 쓰잖아요. 뇌기에는 어떻게 어느 약재가 반응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지. 뇌기는 이제 몸이 이물감기를 건데 그래서 감기하는 약재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기시키고 뭉친 걸 부시는 지각, 그리고 인기제로 유명한 딜경, 그리고 환경은 열 끄는 거, 치제도 열 끄는 거, 이런 약재를 추가해서 이쪽, 네, 이쪽도 지금
주제가 뭐였어요? 본인들 주제가. 저희 법제가 자, 법제 반화죠. 법제 반화가 지금 여 처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반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와 연결돼서 질문할 수 있을 거 있으면 질문을 하면 더 좋겠죠. 우리가 한 거랑 요거랑 같이 결합돼서 반화를 그냥 생반을 쓰는 게 좋으냐, 법제 반화를 쓰는 게 좋으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본인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처방 전체에 대한 걸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들은 사람들은 우리는 법제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과연 여기서도 법제한 거를 어떻게 법제한 걸 쓰는 것이 더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더 좋겠죠. 한번 법제반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배우고 좀 하면 더 좋아요. 네. 아직 반화 법제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2인창에서 그 얘기를 없었으니까 그럼 법제반을 쓰는 게 좋으냐 그냥 거 쓰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되겠죠.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그럼 또 돌아가세요. 예. 자, 돌아가서 예. 요거 요거 위로 그렇게 살짝 올리면 돼요. 누르지 말고 위아래로 올리면 돼요. 자, 움직여 주세요. 예. 자, 움직여 주세요. 예. 이쪽이 교수님, 기단이 뭐예요? 예? 기단이 뭐예요? 기단? 숨이 짧은 거죠. 아, 그걸 몰랐네. 자, 이제 여기 저 주인 누르지 말랬잖아요. 누르지 않으면 이게 되는데. 자, 여기 몇 조에 예. 자, 와서 얘기를 해줘야죠. 자, 이쪽 우리 여기 자, 이쪽으로 와서 들어주면 되고요. 네, 몇 개 조가 있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해야죠, 이쪽으로. 여기서 반화 법제할 때 이제 무조건 반화를 법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법제를 하는 이유가 성의를 조금 낮추는 사람도 있고 독양식으로 잘 따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독성에서 진정을 하시는 분들은 반화를 법제하면 그걸 좀 나중에 탄핵 혜택으로 법제만을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에서는 반화 무기를 아예 다르게 생각하는 반드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해보았고 그에 따른 결론이 이제 바나에 있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포즈를 해야만 해서 포즈가 불가피하면 바나의 포즈가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고려와 법제법에 따라 청바나, 강바나, 극바나로 나뉘게 되고 포제법의 하나의 복제를 통해서 바나의 독성을 제거하고 양념을 증가시킨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법제라서 양량을 증가시키는 약이 양량을 증가시킨다잖아요. 맞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죠? 쓰긴 썼는데 왜 그런 거를 이야기해야 되죠? 법제하는 목적이 그건 맞죠? 독성 없애고 효능 높이는 거 법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반화를 법제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효과가 높아질까? 자, 돌아가세요. 그걸 갖다가 더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걸 이야기 안 하고선 그럼 반화해서 가요. 그럼 반화해서 이 담을 없앤다 할 때 뭘 쓴다 했었죠? 생각 썼죠. 네, 생각 쓴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생각 효능이 무엇일까? 반화와 생각이 들어갔을 때 생각과 반화 들어가면 아까 저 처방에서 이진탕 나왔잖아요. 이진탕 대표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반화가 섞이면은 그 효능이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좀 더 생각을 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더 좋죠. 네. 자, 또 돌아가 주세요. 마이크, 다 있죠? 네. 자, 얼른. 자,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또 돌아갔으면 이야기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위기도 감정에 의해서 길러지고 의식을 잊게 못해요. 아래라고 보시는데 모든 지역들이 다 열을 받아서 빠지면 무조건 좋게 얘네들은 다 밤이라고 합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하면도 진입이 바로 제거해야 하는 물질을 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기가 문제되거나 가슴이거나 혈압이 생깁니다. 근데 얘네들이 열을 받아서 있잖아요. 감기가 나거나 수혈에 의한 시간이 멈춰 있거나 이가 흐르며 목이 아프거나 갑자기 열을 받거나 두꺼움을 여러 부위의 증상을 보자고요. 각각의 부위에 대한 간호 증상의 이지팡에다가 신호 증상, 허리 통증이요, 신호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가슴, 열등이나 여러 가지 방식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진탕이 가장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치료를 하는 수직적인 혹시 부분이 있으신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밤은 여기로 밤을 내서 많이 만나서 끈적해 보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보면은
흔한 얘기예요. 흔치 않게 다음 날이요. 예, 됐으면 또 자리 옮겨주세요. 자, 안 들었던 조로 가면 돼요. 자, 옮겨주세요. 다 됐으면은. 자, 또 돌아가 주세요. 하나씩. 예. 자, 발표자 나오시고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조 발표하는 거죠. 안 들었던 조. 교수님 근데 저기 답장 10가지라고 돼 있는데 세워보면은 9가지. 근데 왜 10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해요. 10가지라고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이거 여기 옆에 요거. 요거를 봐요. 보고서는 저 이거를 위로 슬쩍 올려요. 그냥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누르면은 이거 누르면은 안 돼요. 아, 올리네. 예, 그냥 이렇게 슬쩍 올리고 내리고 하면 돼요. 예, 여기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담으로 중풍 같은 거 걸렸을 때도 숙제 받아요.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이제 생 반환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무조건 이제 복제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의견을 가졌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런 이제 발산품 위쪽으로 이 몰린 열을 없애고 그 머리와 눈을 좀 맑게 하는 약제인 박하국과 만영자. 그 매핵기처럼 약간 딸꾹질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막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는 이런 증상에는 귀 위에 있는 기를 좀 내리고 열을 끄는 약제, 지각 길경 황금 같은 걸 쓰고 마지막으로 소화기 질환에는 그 비는 원래 습하면 안 되니까는 분비화습해주는 약제, 인박현사인을 넣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진액이 열을 받아서 얘네들이 쪄져가지고 끈적끈적 영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해요, 질문. 예. 저기 발표에서는 밤에 의해서 밤이 좀 차가운 경우가 많다는데 한밤 열담에 생긴 원인 한밤 열담에 밤이 차갑다 그런 게 아니라 생긴 원인은 그것 때문에 오는데 근데 그러면 열담은 열로 인해서 밤이 생기는데 왜 차가운 증상이 나타나는지 저는 전반적으로 차갑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눈 걸 원인에 따라 나눈 거고 증상은 또 그 증상에 따라서 열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담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딱 고정된 건 아니에요. 이 뭐 동의어 원문에 나왔다 해도 그것대로 병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병이 좀 바뀌고 하는 거니까 이 옛날 책대로 지금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냐 전혀 아니고
나중에 임상 과목 가서도 또 어떤 과목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배운다 할 때 그 증상이 그대로 임상에 나타나냐?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양의학에서는 현대의학에서 막 그런 증상들을 막 집어넣는데 한의학에서는 동의보감에 새로운 증상을 집어넣으면 동의보감이 이제 뭔지 몰라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이 배울 때는 또 야, 고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현대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더 같이 알 필요는 있죠.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자, 이야기들이 다 됐죠? 자, 전체적으로 그 담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담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왕훈군 담론에서는 담이 부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다 이야기했었죠. 자, 왕훈군 담론 안조에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줄래요? 자, 담음이 머리에 있다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자, 부위에 따라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뭐 나와서 해주세요. 좋고요. 나오기 편하니까 한번 나와서. 자, 마이크는 그냥 슬쩍 잡고, 마이크를 아예 킬까요? 자, 마이크 잡고, 저것도 열어줄게요.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예. 여기에요? 예. 예, 이야기 간단하게. 예. 담증은 몸의 각 부위를 드러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전신의 신체 부위에서 변할 수 있는데 근 고관절의 정체를 하면은 부종, 마비강, 관절, 통신경통 등이 발생이 가능하고 위 내에 정체가 되면은 장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래서 소화불량, 오심부토, 그리고 상복부, 팽만감 등 소화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해 정체한다면은 이제 불면이나 심계정충 등의 심리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머리에 정체가 생긴다면은 두통, 현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생기고 폐기관지에서 담음이 정체를 한다면 가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수고했고요. 예. 자,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예.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을 아까 담음에 대해서 뭐 8가지, 10가지 이렇게 나눴죠. 거기 나타나는 증상들과 여기 말한 증상이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할 수밖에 없어야 되겠죠. 자, 이래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처방으로서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그 대표적인 처방 중에 간단한 처방으로 이진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쪽 주에서 이진탕을 이야기했는데 각각 증상이 어디 있을 때 어느 부위에 담음이 있을 때 증상이 어떻다. 지금 이야기 들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증상들을 어떻게 이진탕에다가 어떤 걸 가미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걸 간단하게 좀 발표를 해 주시죠. 누가? 거기 흔들지 말고. 보고서 하면 되죠. 예. 여기 적으면 될까요? 어디냐? 예, 여기죠? 예.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여기죠? 예. 네. 저희는 이제 이진탕에다가 여러 약재를 추가해가지고 담음이 각각의 부위에 가서 일으키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방식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진탕에 이제 신호로 인해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주추, 우술, 색단 같이 이런 약재들을 썼고요. 기관지 질환의 경우에는 폐를 구하는 약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맹문동, 길경, 사삼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근 모편 같은 증상에는 발산풍열, 청두목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박화, 북화, 마령다로 치료를 했고 매기는 열을 끄고 기를 내려주는 약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지각, 길경, 황금치자, 소자, 백두구 등의 약재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질환에서는 건비 화습해주는 약재인 박향과 사인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본착적인 특성을 갖다가 또 이야기해 줬는데 이런 이진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약재가 뭐냐면은 반하죠. 반하 진피. 그래서 반하나 진피는 둘 다 오래되면 좋은 약재예요.
그래서 팔진양약이라 하죠. 팔진약이라고 해요. 예, 본적시 안 배웠다 하지 말고요. 팔진약인데 오래되면 좋은 약재인데 그 중에 반화진피가 들어가서 이진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 태평해면 화재국방 여기에 나오는 처방인데 거기에 이 주 편저자가 그 진씨하고 그 이씨하고 진씨였다 해서 이진탕이라고, 진씨 두 명이 진씨가 지은 처방이다라고 해서 말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반화에 대해서, 법제 반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제 반화를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법제 반화 효능을 높이는 방법을 좀 누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법제 반화에 이진탕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왜 법제 반화가 들어가서 이진탕의 효과가 더 높아질까 하는 거. 마이크 잡아요, 누구든. 저 친구죠요. 아까 간단히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돼요. 예. 그냥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줘 봐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생강 얘기했던 거. 예. 이진탕에다가 법제 반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 법제 반화는 일반적으로 생강을 가지고 같이 법제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러한 것에 있어서 양력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이진탕에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뭐랄까, 담몸에 대한 변증하고 치료되고 약제까지 이야기됐고요. 그다음 담몸에 대한 좀 서비스랄까 이렇게 하면서, 담음이 있는데 담음이 있으면은 뭐 갑자기 죽지 않고 좀 질질 시간을 끌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누가 발표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저희 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죠. 이쪽 쪽 아니에요? 이쪽 뒤쪽구나. 예. 자, 누가 좀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시죠. 예. 예. 일단은 담은 진액이 열을 받아가지고 끈적끈적해진 거고, 음은 물이 잘 통하지 않는 건데, 그리고 담력은 틱적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원래는 몸에 필요했던 애들인데 열을 받아가지고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열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거해야 할 물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대장에서 찌꺼기인 대변에서도 수분은 계속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찌꺼기일지라도 필요한 물질은 계속 뽑았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양분을 뽑아가지고 비위 기능이 나아져서 바로 치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상황이 많이 심각해져서 더 찐득찐득해지고 몸의 다른 부위로 퍼지게 되면은, 그때는 짠맛이 나는 약재를 사용하는 등으로 담음을 외부에서 치료해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마지막 페이지요. 마른 오징어도 작으면 물은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담음일지라도 필요한 거를 뽑았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담병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또 계속 이야기한다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화라 했으면 반화 법제에 대해서 다른 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진탕하고 연결되니까 이진탕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왕군 담론에서 담에 대한 증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했고, 담가음을 또 구분해서 변증을 좀 해줬고, 변증에 따라서 치료하는 부분들, 뭐 기타 부분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주면은, 요번 거는 뭐 좀 주제가 제대로 잘 잡혀서 좀 그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갔는데, 책을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보면서도 그런 식의 생각을 좀 더 해주고, 좀 더 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읽어야 되고, 나타나는 증상들 하나하나 다 외우기 지금 급급하죠.
어떻게 보면 임상 시간 들어가도 임상 과목 들어가도 증상 외우기에 급급한데 증상 외운다고 우리가 임상 실력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기침을 하는데 기침과 부수할 수 있는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 경험, 그 경험이 직접 경험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임상 과목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400~500년 지났잖아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내용이 벌써 400~500년 지난 거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닌 증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임상 시간에 배우는 이런 내용들은 현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더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큰 바탕은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고전에서 이야기했고, 현대에 맞는 증상으로 또 변형시켜서 거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처방들도 동의보감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동의보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서 지금 써야 더 효과가 좋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동의보감의 변증은 별거 아니에요. 단병 8가지, 음병 8가지, 10가지 있다. 이게 변증이에요. 변증 논치를 했는데 실제로 변증 논치가 그렇게 잘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국에서 요즘 나오면서 뭐 장부 변증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장부에 따라서 증상들이, 기침을 하는데 폐에서 나타나는 기침, 비에서 나타나는 기침, 뭐 신장에 나타나는 기침들에 따라 종류를 나눠주면서 증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양방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방적인 사고로 어떤 증상, 담음에 이진탕,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담음 이진탕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증상들이 어디에 있을 때는 어떤 처방을 더 가미하고 가감하자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더 추가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담음에 무조건 이진탕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음에 대한 이야기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발표